지금껏 고구려 역사 수백 년간 중국은 걸핏하면 고구려를 지배하려 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나라가 4번이나 쳐들어왔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을 뿐 중국은 중국입니다. 영유왕이 어떻게든 전쟁을 피해보려고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당나라는 언제든 돌변해 고구려를 침공할지 모릅니다. 당연히 대비해야죠.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자마자 신라에서 김춘추가 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침 이때 고구려도 신라를 공격하는데요. 신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고, 그런 신라를 공격하는 백제로서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고구려가 나타나준 겁니다. 그래서 그 틈을 노려 다시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공격해 함락시킵니다. 신라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사력으론 반격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고구려와 손을 잡고 백제를 협공할 요량으로 김춘추가 고구려로 갑니다. 아마 고구려로 떠날 때 죽은 자신의 딸과 사위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슬픔, 그만큼 백제에 대한 큰 적개심을 가지고 고구려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김춘추를 맞이한 고구려의 대망리지 연개소문은 신라와 손을 잡기에 앞서 이전에 신라가 빼앗은 중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고 하죠. 하지만 왕이 아닌 이상 김춘추가 연개소문 앞에서 그런 약속을 할 순 없었습니다. 설사 왕이었다 해도 땅을 내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결국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그냥 가둬버립니다. 김춘추는 죽은 딸과 사위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오히려 포로가 돼버렸죠. 김춘추는 이후 어떤 경로로 닿았는지 몰라도 고구려의 보장왕에게 땅을 내놓겠다고 거짓 서약을 하며 간신히 목숨만 구해 고구려를 탈출합니다. 당연히 연개소문이 이를 알고 김춘추를 뒤쫓았지만 마침 국경에 나와있던 김유신의 군사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신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신라는 선택의 여지 없이 본격적으로 당나라의 손을 뻗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 당연히 고구려와 백제는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먼저 사신을 보낸 쪽은 백제였는데요. 의자왕은 김춘추 사건이 일어난 후인 643년 11월 보장왕에게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습니다. 수백 년간 원수로 지냈던 고구려와 백제는 이렇게 삼국시대 말기에 이르러서 손을 잡는 겁니다. 연개소문은 영유왕 때부터 친당 정책에 반발하며 당나라에 대해 큰 적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리장성도 그렇게 사람들 닥달해가면서 열심히 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라까지 당나라와 연합하게 됐으니 연개소문은 더더욱 두 나라를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일단 당나라의 머리를 숙이는 척합니다. 싸우고 싶어도 상대를 잘 알아야 싸울 수 있잖아요. 나름 연개소문의 전략인 겁니다. 고구려는 영유왕 때 이미 도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연개소문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정권을 잡자 그는 이 도교를 이용합니다. 보장왕 즉위 이듬해인 643년 3월 연개소문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도교 지식을 구한다며 도사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도사라면 도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불교의 승려, 또 유교의 유학자가 있다면 도교엔 도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엔 이미지가 신비화되면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전래동화 속의 도사가 된 거죠. 이에 당태종은 숙달 등 8명의 도사와 함께 도교의 경전인 도덕경을 보내줍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사신 교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과 당태종 두 사람은 이미 동상이몽의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태종은 전부터 고구려를 정벌할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영유왕 때부터 수나라 경관도 부수고 진대 덕분에 지형도 파악한 거죠. 하지만 수나라 때부터 백성들이 숱한 전쟁으로 지쳐 있었고 건국 초기이기에 내부적으로 신경 쓸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 대해선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 이때 영유왕이 당나라 연호에 책력도 갖다 쓰고
국학에 태자까지 보내며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나라에 대한 영유왕의 태도가 너무 비굴하긴 했으나 덕분에 전쟁을 막았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구려에 도사들을 보낸 뒤 당태종은 신하들과 고구려 정벌을 논의합니다. 오랜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그는 거란과 말가를 이용해 고구려를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장손무기 등 신하들이 좀 더 때를 기다리면서 명분을 찾길 기다리자며 반대하자 대신 사신을 보내 보장왕을 정식으로 고구려 왕으로 인정하는 책봉문을 내리죠. 아마 도사를 보낼 때도 또 뒤이어 사신을 보낼 때도 분명 고구려의 이곳저곳을 염탐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영유왕이 죽고 정권이 바뀐 고구려 조정을 주시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찾았을 겁니다. 연개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나라에 도사를 청한 건 핑계고 사신을 보내 내부 사정을 염탐하려는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사신들로부터 당 조정이 고구려를 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연개소문은 곧바로 전쟁에 대비하며 장정들을 징집해 군사를 늘리고 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 변방의 성곽들을 수리합니다. 당태종이 고구려의 산홍승 상리 현장을 사신으로 보내 공격을 멈출 것을 요구하자 일단 의자왕은 표를 올려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백제가 일단 한 발 물러서서 고개를 숙인 반면 고구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연개소문은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이 옛 땅을 되찾기 전엔 결코 공격을 멈출 수 없다며 당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죠. 이때가 644년 3월의 일입니다. 이때 상리현장은 과거 고구려가 중국 대륙을 정복하면서 땅을 빼앗은 일에 대해 자신들이 그 땅을 내놓으려 하지 않는데 왜 고구려는 신라로부터 땅을 되찾으려 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을 했고, 이에 연개소문이 분노하면서 사실상 양국의 속내가 모두 드러났죠. 당나라로 돌아간 상리현장은 당태종에게 사실을 보고했고, 분노한 당태종은 연개소문이 과거 영유왕과 신료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괴롭히더니 이제 나의 명령까지 어긴다면서 사실상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삼국사기에선 이때 양국이 바로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고 적고 있고요. 중국 사서인 신당서 장엄전에선 당태종이 다시 한번 사신 장엄을 보내 연개소문을 달래지만 분노한 연개소문이 장엄을 토굴에 가둬버렸고, 이에 당태종이 대노해 군사를 일으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연개소문 집권 이후 불안불안하던 평화는 이렇게 깨지고 양국은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상리 현장이 돌아간 지 불과 넉 달 만인 644년 7월, 당태종은 연개소문 정권에 대해 토벌교서를 내립니다.